이제 말 좀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어제 상당히 좀 가슴 아픈 기사가 나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구치소에서 소화불량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놀라볼 정도로 지금 야위였다. 지금 이 기사가 하나 나갔고, 변호사비를 지금 돈을 낼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재판이거든요. 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변호사 비용을 지금 지불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300억, 400억의 뇌물을 먹었다는 박 대통령이 왜 변호사 비용 하나 지불 못하고 있습니까? 뇌물을 안 먹었으니까 돈이 없는 거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깨끗한 대통령입니까? 반면에 지난주 일요일 우리 경남 탕기고, 경북 탕기고, 그리고 우리 손상대 사회자님, 우리 봉화마을로 내려갔습니다. 640만 불, 최하다 640만 불 먹은 권양숙 씨 만나러 내려갔는데, 경찰이 봉화마을 진입 1km 밖에서부터 막아서, 우리 1km 밖에서 떠들어야 됐습니다. 경찰이요, 지난번 촛불 집회들, 청와대 200m 앞까지 들어왔죠. 현직 대통령을 압박하는 집회는 200m 앞까지 허가하고, 이미 일찌감치 죽은 영부인 출신 그 사저에 1km 바깥에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영부인이면은 경찰을 1km 밖에 배치하지 말고 나와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권양숙 안 나왔습니다. 끝까지. 자, 이건 돈이 없습니다. 자, 노무현 가족 640만 달러 수사를 위한 특검법, 우리 태극기 신당 새누리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넣겠습니다. 우리가 대선 이기면은 바로 수사 들어가는 거죠. 자, 대선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 12월 중순에 제가 여기서 처음으로 이 대한문 첫 집회 때 손석희 태블릿 PC 조작을 처음으로 제가 공개했습니다. 그때요, 지금의 인원의 한 5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지난 12월에. 그때는 우리가 지금 이 탄핵이 뭔지, 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때 여론조사가 탄핵 반대가 한 20%였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자, 1월 달부터 점점 진실이 드러났죠. 헌재에서 진실 드러나고, JTBC 진실 드러나고, 고영태 일당 진실 드러나고, 우리 인원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20만, 30만, 500만 계속 늘어났습니다. 3월 1일, 3월 7일 서울 시내 여기 을지로부터 남대문까지 가득 채웠죠. 근데도 여론조사는요, 단 한 명도 탄핵 반대가 안 되고 똑같이 20%였습니다. 12월달 여론조사와 3월달 여론조사가 똑같은 거예요. 탄핵 반대 숫자가. 우리 집회는 몇십 배가 늘었는데 여론조사는 한 명도 안 늘었습니다.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자, 지난 재보선, 4.12 재보선 결과 나왔죠? 재보선 여론조사요, 엉망진창이었는데 결국 경북 상주에서 투표율이 54%, 역대 최대 투표율이었습니다. 그 54% 투표한 사람 중에서 77%가 친박 후보한테 표를 줬습니다. 숨어있던 샤이보스 다 튀어나와가지고 박 대통령 억울함 풀려고 표를 다 던진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종편 브로커들 재보선 분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하고 있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자, 이번 대선 이제 5월 9일이죠. 지금 이번 재보선 거 보면요, 이미 우리 태극기 세력이 앞서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에 안 잡힐 뿐이지, 여론조사의 조작에 의해서 가려졌을 뿐이지, 우리가 분명히 앞서 있을 겁니다. 자, 지난 탄핵이요, 저는
해가 서쪽에서 뜨지 않는 이상 저건 절대 실패한다고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작이고 말이 안 되는데 해가 서쪽에서 떴는지 탄핵이 인용돼 버렸습니다. 지금 종편의 브로커들, 우리 태극기 세력이 대선에서 이기려면은 해가 서쪽에서 떠야 한다고 주장할 겁니다. 이미 해가 서쪽에서 떴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면 누가 이기는 거죠? 근데 그건 조작하는 여론조사와 언론의 입장이지 해는 그대로 동쪽에서 뜹니다. 우리가 그대로 이기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언론 여론조사 그딴 보지 말고 우리 하던 대로 탄핵의 조작의 진실, 사기 탄핵의 진실만 더 알리면요, 그거 갖고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내일도 우리 대구에서 마지막 태극기 집회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팔방 전국에서 수많은 행사가 있을 텐데 다 참여해 주십시오. 그것만 다 참여해 주시고 탄핵의 진실만 알리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5개월간 혹독한 동계훈련을 마친 특수부대입니다. 태극기 전사들입니다. 우리가 해냅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오늘 김일성 생일 105도를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우려했던 6차 핵실험은 일단 유보했습니다. 김정은을 비롯한 수뇌부들이 대거 등장해 미국을 향해 전면전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첫 소식 김세진 기자입니다. 검정색 리무진을 타고 김정은이 김일성 광장으로 들어섭니다. 주석단에 오르자 군인들이 연호합니다. 화려한 칼춤을 추는 여군을 시작으로 열병식에 막이 오르고 김정은은 측근들과 담소하며 흡족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축하 연설에 나선 최룡해 당 부위원장의 발언은 강경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동방 핵 강국, 아시아의 로켓 맹주라며 전쟁을 피하지 않고 미국의 어떤 선택에도 기꺼이 대응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전면 전쟁에는 전면 전쟁으로, 핵 전쟁에는 우리식의 핵 타격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았고 연설이나 성명에서도 여전히 미국의 선택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숙청된 것으로 알려졌던 김원홍 국가보위상이 예전 계급인 대장 계급장을 달고 주석단에 등장해 일정한 처벌 뒤 복권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주석단 기둥 뒤에서 대기하며 오빠 김정은을 보지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북한은 열병식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신형 무기를 포함해 ICBM급 미사일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성능이 검증된 미사일은 아니지만 세 종류의 ICBM으로 파악되는데요.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걸로 분석됩니다. 류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병식 후반부 북한 전략군의 미사일 횡렬이 이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트레일러 형태의 대형 차량이 원통형 발사관을 싣고 등장했습니다. 실물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군 당국은 북한이 개발 중인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중국의 둥펑 계열 이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참조해서 많이 개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발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유사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고체 연료나 발사 후 재점화되는 콜드런치형 발사관에 담긴 ICBM이 실제로 맞는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열병식에선 또 지난 2012년 공개된 ICBM급 KN-08이 색깔과 발사 차량을 바꾼 채 다시 등장했고 8개 바퀴축을 가진 기존 발사 차량의 발사관에 들어있는 미사일은 북한이 2015년 선보인 KN-14로 추정됐습니다. 사실상 신형급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이 사거리 5,500km 이상 ICBM을 최대 3종류나 공개한 것은 일단 미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공개된 ICBM은 한 번도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아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기종들입니다.
ICBM 시험 발사나 핵실험 카드 대신 상대적으로 저강도인 열병식에서의 신형 미사일 과시는 미국과의 정면 대결의 시기는 아직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북한은 또 사거리 1000km 스커드 ER과 지난 2월 첫 시험 발사했던 북극성 2형 등 궤도형 발사 차량에 실린 미사일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이렇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내일 한국에 옵니다. 우리 측과 대북 군사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선제 타격까지 거론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내일 방한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등을 만나 한미동맹의 확고한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그동안 안보 수뇌부들과 검토해왔던 대북 군사 조치를 우리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군사 조치가 선제 타격일지 아니면 방어적 조치일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위협이 선을 넘고 있는 만큼 경제 제재 조치와는 별도로 강력한 추가 군사 대응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한미 간의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달 넘게 검토됐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원칙이 전해졌습니다.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 압박은 물론 이제부터는 적극 개입하겠다는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 중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방안을 승인하고 시진핑 주석에게 협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We talk trade, we talk a lot of things, and I said the way you're going to make a good trade deal is to help us with North Korea. 군사적 조치와 김정은 체제 전복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도발할 경우 제3국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은 물론 대북 군사적 조치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칼빈슨호에 이어 또 다른 항공모함인 니미츠호를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일 미군의 훈련도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도쿄 이동의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에 이어 또 다른 항모 니미츠호도 서태평양에 추가 투입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지통신은 미 해군 관계자를 인용해 서태평양을 관할하는 제7함대 작전 지역에 칼빈슨뿐 아니라 니미츠호도 항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러 척의 항모가 한반도 인근에 파견되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이 커진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주일 미군 기지에선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B의 폭탄 탑재 훈련, 항공 전력의 일제 출격 훈련 등 전투에 대비한 공세적 훈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의 지원선도 오키나와 나하군항에 입항했습니다. 北朝鮮の顔を遡って平壌に潜入などということがある。 아베 총리는 자위대를 찾아 대북 억지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아프가니스탄 IS 근거지에 폭탄의 어머니로 불리는 GBU-43을 투하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폭발 직후 마치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거대한 버섯구름이 피오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공포감을 자아내는 영상을 공개한 것은 언제든 과감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 등 주변국에 경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동혜입니다. 중국도 북한에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에 이어 이번에는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는 자국 항공기의 운항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금기종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국영항공사인 중국국제항공 에어차이나가 주 3회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던 정기 노선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취항하고 있는 유일한 외국 항공사가 지난 10년간 운영해온 하늘길을 갑자기 폐쇄한 겁니다. 중국국제항공은 지난달 말 김정남의 시신과 암살 용의자들을 평양으로 이송할 정도로 북중 간 주요 통로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북한과 외국을 연결하는 항공편은 북한의 고려항공만 남게 됐습니다. 只是根据客票的销售情况临时取消了部分航班. 항공사 측은 승객 부족 때문에 노선을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표면상의 이유일 뿐 북한의 태양절에 맞춰 단행됐다는 점에서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중국이 나서라는 미국의 요구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一旦真的发生战乱，结局只会是多数，没有谁能够成为赢家。 중국은 지난 2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했고 최근엔 이미 수입한 석탄 일부를 반송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원유 공급 중단까지 거론하면서 대북 압박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금기정입니다. 서울 대한문 앞이 태극기를 든 사람들로 또다시 북적입니다. 참가자들은 탄핵 무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외쳤습니다. 경찰이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주최 측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그 경찰관들이 폭력 집회를 사주했던 자들 아닙니까? 보수 후보의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기간 짧지만 인내림을 다해서 보수 단일화를 이루게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숭례문에서 대한문까지 3km 구간을 행진하고 집회를 서울 대한문 앞이 태극기를 든 사람들로 또다시 북적입니다. 참가자들은 탄핵 무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외쳤습니다. 경찰이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주최 측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그 경찰관들이 폭력 집회를 사주했던 자들 아닙니까? 보수 후보의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기간 짧지만 인내림을 다해서 보수 단일화를 이루게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숭례문에서 대한문까지 3km 구간을 행진하고 집회를 1등으로 올라간다! 안 될 후보하고 사퇴를 하라 그러면은 우리 애국 500만 애국 국민과 1천만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은 어디를 찍어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 말씀드립니다. 오늘 동덕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는 거,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다시 여러분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날까지 저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셔야 됩니다. 한국당의 대통령님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이 90명 중에 30명이 있고 바른정당하고 합치면 탄핵 찬성한 사람이 60명 대 반대한 사람 60명인데 이제 한국당의 당원위로 버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정강영 사무총장님 말씀대로 새누리당이 당신이 만드신 새누리당이 다시 생겼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당원위로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합시다. 여러분 함께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이기면은 박근혜 대통령 다시 명예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 작성에 들어간 가운데 국정농단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고영태 씨가 각종 개인 비리로 구속됐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를 최초로 폭로했던 고영태 씨가 오늘 새벽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최 씨의 최측근으로 지내던 2015년 인천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선배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여기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주식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앞서 고 씨가 지인들과 K스포츠재단 자금을 빼돌리려던 정황도 드러난 만큼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영태 씨는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로 이름을 알렸지만 이후 검찰 수사에서 개인비리 혐의가 확인되면서 구속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고 씨의 구속이 한참 늦었다며 검찰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